So I just need to sell the stuff here, right? I'm going to make a fortune in no time. 어두운 밤, 도구를 하기 위해 오래된 고분으로 들어간 남자. What is this? It's gonna be real. 그는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뜻밖에도 그것은 거대한 손가락이었다. (2012년) 고분 속에서 발견된 기이한 손가락 미라가 세상에 공개된다. 기사를 통해 공개된 손가락 미라는 길이가 무려 38cm에 달했는데 사진을 공개한 스위스 사진작가 그레고르 스포에리에 따르면 손가락 미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집트 카이로에 살고 있는 도굴꾼 출신의 한 노인으로 그 노인은 1960년대에 고분을 도굴하던 중 이 손가락 미라를 발견했고 그 후 가보로 간직해왔다고 한다. 노인에게는 당시 사람의 유골이 맞다는 것을 검증받은 감정서와 엑스레이 사진이 있었는데 이 손가락이 정말 사람의 것이 맞다면 손가락의 주인은 적어도 키가 4m 50c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사진은 세계적인 화제를 일으켰고 그러자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된다. Yeah, this is proof that the giants lived in Egypt for real, and they built the pyramids. 과거 이집트에 거인이 살았으며 피라미드 역시 그들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위치한 거대한 건축물 피라미드. 기원전 2000년 이집트 왕조가 건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릴 만큼 많은 것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일부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과거 이집트에 거인들이 살았으며 그들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The wall paintings in the tomb of Rekhmir are vital evidence that the pyramids were built by giants. 일부 학자들은 이집트 레크미르의 무덤에 남아있는 일부 벽화를 대표적인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집트 18왕조인 투투모시스 3세 시절 데더시 테베의 행정관이자 재상이었던 레크미르. 그의 무덤에는 피라미드 건축 당시의 모습이 그려진 벽화가 남아있는데 그림 속에 사각형으로 반드시 가공된 돌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실제 그림 속 돌의 모양과 똑같은 피라미드의 돌을 보면 돌 하나의 높이가 거의 사람의 키에 가까웠다. So we presume that the man in the painting is about 4 or 5 meters tall. 즉, 돌의 크기와 비교해 봤을 때 그림 속 돌을 들고 가는 사람의 키는 약 4에서 5m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벽화에는 큰 키의 사람과 작은 키의 사람이 함께 그려져 있는데 피라미드의 돌 높이와 비교하면 작은 키의 사람이 보통 사람이고 큰 키의 사람이 거인이라는 것이다. And there is one more proof. Giant fingerprints in the stone at Abu Ghurab. 거인 문명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또 다른 증거로 피라미드에 남아있는 지문을 들었다. 이 지문은 진흙을 빚을 때 석재에 새겨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한 박물관에 옮겨져 전시되고 있는데
손가락의 길이가 무려 25에서 35cm로 추정되었다. You mean giants existed during Egyptian dynasties? No, I believe that giants lived in Egypt long before the dynasties were established. 거인 문명 주장학자들은 고대 이집트 문명이 세워지기 이전에 거인들의 문명이 있었으며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모두 사라진 후 이집트인들은 거인들이 지어놓은 피라미드를 파라오와 왕비 등 왕족의 무덤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 Really? That means the giants had their own civilization before the dynasties were founded. That's right. The Great Sphinx of Giza is the evidence. 뜻밖에도 이집트 왕조 이전에 거인들의 문명이 있었다는 증거로 스핑크스를 제시했다. 피라미드의 옆을 지키는 스핑크스는 사람의 머리와 사자의 몸을 가진 고대 건축물로 약 20m의 높이와 길이 73.5m의 거대한 규모로 인해 또 하나의 불가사의한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스핑크스 역시 이집트 제4왕조의 카프레 왕이 건축한 것으로 추정되어 왔는데 Actually,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the Great Sphinx of Giza was constructed earlier than that. 스핑크스가 사실 이집트 왕조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스핑크스에 대해 연구한 미국 보스턴대의 저명한 지질학자인 로버트 쇼크와 이집트 학자인 존 웨스트에 따르면 스핑크스의 몸체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벽에 어마어마한 양의 피나 눈으로 인한 침식 흔적이 남아있는데 스핑크스가 위치한 기자 공원은 기원전 3000년부터 줄곧 사하라 사막으로 침식 흔적이 뚜렷하게 남을 만큼 많은 양의 피나 눈이 내린 적이 없다고 한다. 이는 즉 이집트 왕조가 존재했던 시기보다 훨씬 전에 빙하기가 끝난 기원전 7000년 무렵이나 그 이전에 스핑크스가 건설되었다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했는데 So based on the evidence I just mentioned, pyramids were definitely built by giants.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집트 왕조 이전에 거인족이 존재했으며 거인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후 2012년 거인의 손가락 미라까지 공개되자 또다시 피라미드를 거인이 만들었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거인은 정말 존재했던 것일까? 이집트 외에도 거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증거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어 왔다. 1912년 미국 위스콘신에서는 키가 3m가 넘는 거인 유골이 전시되어 사람들의 시선을 끈 바가 있고 또 같은 시기 2에서 3m의 키를 가진 18구의 거인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뉴욕 타임스지에 실려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2005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부가 은밀하게 발굴 중이라는 거인 유골 사진이 공개되어 사람들을 경악해 했고 201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부 트란스발 지역에서는 약 31억 년 전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어 일명 신의 발자국이라 불리는 길이 1.2m의 거인 발자국이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No, giants exist only in fairy tales. How would you explain the giant skeletons or the footprint then? It's very possible that those belonged
to people who suffered from gigantism. 일부 학자들은 거인은 실존한 것이 아니며 일부 거대한 유골들은 거인증을 앓았던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거인증, 일명 말단 비대증은 성장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어 신체의 뼈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질환으로 현대에서는 100만 명 중 3명꼴로 발병하는데 수세기 전에도 충분히 거인증을 앓았던 사람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I find it really absurd that people actually believe that pyramids were built by giants. 이들은 이집트의 고분에 남아있는 벽화 역시 신분의 차이에 따라 크기를 크고 작게 그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피라미드에 새겨진 다른 벽화들을 보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는 거인처럼 크게 그려져 있고 왕비와 신하, 노예 등 각자의 신분에 따라 크기가 각각 다르게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So, if the people of higher classes were depicted bigger than those of lower classes, it would mean that king himself would bring the stones and build the pyramids, which would be ridiculous. 하지만 여전히 벽화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거인에 대한 논란은 커져만 갔는데 그러던 2016년 11월 Hey, check this out. Ancient city discovered? 이집트 남부 나일강 유역에서 이집트 문명보다 수천 년이나 앞선 약 7,500년 전의 고대 도시 유적이 발견됐다. 이 유적은 기원전 5,300년경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왕족과 고위 관리들의 주거지, 항아리와 철제 도구 등 수많은 유물과 15개의 거대한 묘지들이 함께 발견됐는데 Maybe this new discovery will help to clarify the existence of the giants. 이에 이 유적을 통해 거인의 존재와 피라미드의 비밀이 밝혀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거인의 흔적들. 과연 불가사의로 여겨져 온 피라미드는 이집트 문명보다 앞서 이곳에 살았던 거인들이 만든 것일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거인의 흔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 (1850년) 캄보디아. Where am I? I think I'm lost. 길을 잃고 숲속을 헤매던 한 신부. Oh my lord. 사람들은 그곳을 유령도시라고 불렀다. 국토의 75%가 울창한 삼림으로 뒤덮인 캄보디아. 그중 톤레사프 호수 북쪽에 위치한 밀림 지역은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워 광활한 산림과 독특한 야생식물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고 여우, 원숭이는 물론 심지어 코끼리의 흔적까지 찾아볼 수 있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천혜의 보고였다. 그러던 1860년
can't find this species in Europe. This land is full of wonders. 프랑스 출신의 생물학자인 앙리모가 이곳을 찾는다. 3년 전 캄보디아를 방문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올린 그가 두 번째 조사를 위해 다시 캄보디아를 찾은 것이다. It's s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Shall we go? 이에 그는 자신을 도와줄 현지인들과 함께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하는데 며칠 후 We must stop here. We can't go any further. What do you mean you can't go any further? We just can't. Farewell, Mr. Muhammad. 그를 돕던 현지인들이 갑자기 더 이상 갈 수 없다며 돌아선다. Hey, what's the matter with you? Do you even know what's happening in there? It turns into a horrible ghost city at night. What? You can't be serious.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곳에는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이한 전설이 있다는데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머리가 7인 뱀신을 모시던 시절 한 왕족이 밀림 속에 거대한 도시를 지었다고 한다. 그런데 왕족들이 반역을 모의해 신에게 도전하자 이에 노한 신이 이들에게 저주를 내렸고 그러자 도시는 숲으로 뒤덮여 완전히 사라졌으며 왕족과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 유령이 되어 밀림 속을 떠돌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 숲에서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는데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뱀의 형상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의 기괴한 울음소리를 듣거나 유령들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이어졌고 심지어 이곳을 다녀온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숨을 거두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1850년에도 이곳에서 길을 잃은 프랑스 출신의 뷰어 신부가 뒤늦게 숲에서 발견되었는데 검은 유령 도시를 보았다는 등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사람들은 밤마다 이곳에 유령 도시가 나타나고 뱀신에게 홀려 정신을 잃을 수 있다며 아무도 이곳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Oh, come on. Oh, this is ridiculous. There is no such a thing as a ghost. All right. I'll pay you more than. We are already here, aren't we? We just need to go a little further. All right? 하지만 이를 믿지 않은 앙리는 끈질기게 현지인들을 설득해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그날 밤 현지인들이 혼비백산에 달아나면서 앙리는 혼자 남게 된다. I told them, didn't I? There is no such a thing as a ghost. I can't believe this is happening. 그 후 무사히 마을로 내려온 앙리는 고국인 프랑스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그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곳에 거대한 도시가 있다는 것이었다. There can't be a city in the middle of the forest. People would know about that if it did exist. I'm not joking. Look, I drew this based on my memories. You aren't possessed by a ghost or something, are you?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유령에 홀린 거라며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게다가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아 It was a real city, a beautiful city. I must go back. 뜻밖에도 앙리가 말라리아에 걸려 35살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데, 그러자 사람들은 그가 유령도시의 저주 때문에 죽게 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5년 후인 1866년. No. What is this? 프랑스 해군 장교인 루이 들라포르트가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보게 된다. 그 책은 앙리 사후, 그의 부인과 동생에 의해 그가 캄보디아 숲속에서 유령 도시를 목격한 뒤 그렸던 그림과 글을 모아 캄보디아 탐험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한 것이었는데, Surprisingly, this place,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jungle, a rival to that of Solomon, and erected by some ancient Michelangelo, might take an honorable place beside our most beautiful cities. What? In the middle of the jungle? This is hard to believe, isn't it? But what if it's true?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속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다는 앙리의 말에 루이 들라포르트는 강한 호기심을 느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의 지원 아래 탐사대를 조직해 드디어 캄보디아로 떠나는데, It should be around here. We should start to see some buildings if he was right. Oh! It's bloody snake! Wait a minute! He mentioned about the snake, if I'm not mistaken. It's a tower! It's a bloody tower! 놀랍게도 그것은 뱀이 조각된 탑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앙리의 책에 쓰인 대로 그 근처에서 여러 개의 건축물들이 발견되었는데, 잠시 후 높은 곳에 올라간 그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He was right about the city. We have found it at last. 그곳에는 수백 개에 달하는 우뚝 솟은 탑들과 어마어마한 크기의 건물, 층층이 쌓인 계단들이 있는 거대한 도시가 있었던 것이다. It must have been a temple based on the shape. What is the area called? I forgot. I think it's called Angkor. Then should we call it Angkor what? Yeah! For what? 그랬다. 이곳이 바로 앙코르와트였다.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곳을 지배했던 크메르 제국의 수도인 앙코르와 불교 사원을 뜻하는 와트를 합친 앙코르와트는 12세기 수리아 바르만 2세가
37년에 걸쳐 건설한 사원이다. 무엇보다도 동서로 약 1500m, 남북으로 약 1300m에 달하는 거대한 땅에 7톤짜리 기둥이 1800개, 돌로 된 방이 260개나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뿐만 아니라 현대의 건축가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구석, 설계, 조각과 같은 건축 기술들이 완벽한 것으로 알려져 12세기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건물들이 세워질 수 있는지, 또한 그동안 왜 감쪽같이 사라져 알려지지 않았는지 의문을 자아냈고, 이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게 된다. 앙코르와트와 관련한 연구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숨겨진 역사가 점차 밝혀지게 되었고, 앙코르와트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 현재는 하루에만 1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는 앙코르와트. 그리고 자칫 역사 속으로 묻힐 뻔한 앙코르와트를 발견한 앙리모. 현재 앙리모의 무덤에는 이를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 페루 상공을 비행 중이던 미국 롱아일랜드 대학의 폴 코삭 박사. Oh my God! I can't believe my eyes! 그는 고도 1km 상공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대평원 위에 그려진 여러 가지 모양의 거대한 그림이었다. 페루의 고대 문명을 연구하던 고고학자 폴 코삭 박사. 그는 고대 수로 시설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를 찾기 위해 경비행기로 페루 남부 지역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런데 태평양 연안과 안데스 산맥 기슭 사이에 위치한 나스카 평원을 지나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광경. 그가 본 것은 의미를 알 수 없는 900여 개의 점과 선들, 그리고 마치 활주로처럼 길게 뻗어있는 8km 길이의 거대한 도형부터 여러 곡선들이 빙빙 돌아감긴 지름 120m의 나선형 모양까지 200여 개의 각종 기하학적 도형과 한 줄로 이어서 표현한 전체 길이 46m의 대형 거미, 부리부터 꼬리까지의 거리가 134m의 거대한 새, 꼬리를 감아올린 93m 길이의 원숭이, 65m 길이의 헤엄치는 고래까지 수십 점의 그림들이 서울 면적 2배에 해당하는 약 13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빼곡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림들은 지표면을 덮은 검은 돌들을 제거한 뒤 30cm 깊이의 땅을 파 속에 있는 황색의 흙이 빛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려졌는데, 그림들이 오랜 시간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나스카얀 사막 특유의 건조한 기후 때문이었다. 이후 학자들은 너무 거대해 하늘에서만 관측할 수 있는 나스카얀 사막의 그림들을 나스카 라인이라고 총칭해 불렀다. 그렇다면 이 그림들은 대체 누가 그린 것일까?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각에서 놀라운 주장이 제기됐는데 The Nazca lines were made by aliens.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들이 나스카 라인을 그렸다는 것이다. 외계인설을 주장하고 나선 스위스의 학자 에리 폰 다니켄. 그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계인들이 나스카얀 사막에 우주선이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를 건설했다며 나스카얀 사막의 거대한 그림들이 모두 우주선 활주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자들은 그가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 소설을 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는데 그러던 1949년 독일의 천문학자 마리아 라이에 박사가 나스카 라인에 대한 중대 발표를 감행했다. The mystery of the Nazca lines has been solved. They were created by a Nazca people. 나스카인들은 기원전 200년부터 페루 남부해안 지역을 가로지르는 나스카강 유역 저지대에서 지하 운하를 건설할 정도로 발달된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다가 서기 600년에 어떤 이유에선가 갑자기 멸망한 고대 민족이다. 마리아 박사는 바로 그 나스카인들이 나스카 라인을 그렸다며 다음에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나스카 라인에 남아있던 유기물의 탄소연들을 측정해본 결과 지금으로부터 1500여 년 전인 서기 500년에 그려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기 500년은 나스카인들이 번영을 누렸던 시기였다. 나스카 라인의 대표적인 그림 중 하나인 새의 모습. 그런데 나스카인이 사용했던 도자기에도 새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긴 부리와 깃, 양다리를 펴고 있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일치했다.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문명권에 사는 사람들이 똑같은 이미지를 공유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나스카인이 나스카 라인을 그린 게 분명하다고 마리아 박사는 주장했다. 그렇다면 나스카인들은 대체 어떻게 거대한 그림을 정교하게 그릴 수 있었던 것일까? That's because they created the lines using special tools. 마리아 박사는 나스카인들이 그림을 그릴 때 사용했던 도구로 말뚝과 밧줄을 제시하며 나스카얀 사막 곳곳에 말뚝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즉, 나스카인들이 말뚝에 끈을 묶고 직선을 그리고 컴퍼스의 원리로 곡선이나 원을 그렸다는 것이다. And they used a really special tool. It was a hot air balloon.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마리아 박사의 주장은 놀라웠다. 나스카인들이 열기구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다. 열기구는 더운 공기와 찬 공기의 비중 차이를 이용해 하늘을 날도록 만들어진 비행기구로 1783년 프랑스 몽골피의 형제에 의해 최초로 개발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마리아 박사에 따르면 열기구가 개발되기 약 1200년 전인 서기 500년 나스카인들이 이미 열기구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 근거로 나스카인들의 무덤에서 발굴한 유물을 제시했는데 그 유물은 나스카인들이 직접 짜서 사용했던 직물이었다. 그런데 그 직물을 과학적으로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낙하산 소재와 매우 비슷했다는 것이다. But the most conclusive evidence is this. 마리아 박사가 제시한 또 다른 근거는 지름 10m의 거대한 구멍인데 구멍 주위에는 열 때문에 검게 탄 돌들이 잔뜩 널려 있었다. 마리아 박사는 이 구멍이 더운 공기로 기구를 부풀리기 위해 불을 지펴 공기를 데웠던 화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1975년 전직 우주조종사 짐 우드맨이 나스카인들이 사용했을 열기구를 똑같이 만들어 하늘에 띄워보는 실험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나스카인들의 무덤에서 발굴된 직물과 똑같은 소재의 천과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당시의 기술만을 이용해 열기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스카인들의 방식과 똑같이 화덕에 불을 피워 기구를 부풀렸는데 드디어 완전히 부풀어 오른 기구. 순간 짐 우드맨이 기구를 고정시킨 밧줄을 풀자 기구는 하늘 위로 솟아올랐고 무려 14분 동안 상공을 비행했다. 짐 우드맨의 열기구 실험은 대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 그러자 나스카인들이 열기구를 사용해 나스카 라인을 그렸다는 마리아 박사의 주장은 큰 힘을 얻게 되는데 그렇다면 나스카인들은 대체 왜 거대한 나스카 라인을 그렸던 것일까? 마리아 박사는 나스카인들이 하늘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나스카 라인을 그렸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비가 오지 않는 척박한 환경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청하는 일종의 제사의식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그림이 그려진 이유는 현재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나스카 평원의 거대한 그림 나스카 라인. 나스카 라인은 정말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 나스카인들의 작품인 것일까?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왜 하늘에서만 관측이 가능한 거대한 그림을 그렸던 것일까?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